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는데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알아보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나에게 진짜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때 누군가 먼저 해본 사람이 멘토가 돼서 하나하나 길잡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고민을 하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네가 뭔데 길잡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저는 20여 년 전 가족력이 있는 당뇨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급속 노화가 와서 살이 엄청 쪄버렸어요.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대해 엄청나게 공부하고 제 몸에 실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좋다는 것은 다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날리고 효과가 없는 방법을 시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추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과 식습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현재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였답니다. 저는 스탠퍼드대 앤드류 후보만 교수와 하버드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강연을 많이 참고했어요. 한국의 전문가로는 장동선,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뇌가 젊어지는 여러 운동과 식습관을 꾸준히 지속하다 보니 신체의 젊음과 날씬함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노하우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할 때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다이어트 하면서 매일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운동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투뇌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여 BDNF 인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주짓수를 선택하였지만 이 운동은 비용도 들고 상대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매일 혼자 하면서 비용도 안 들어가는 운동을 하나만 뽑으라면 버피 테스트를 권해드려요. 버피 테스트는 전신 운동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스쿼트 자세를 취하고 손을 바닥에 대며 발을 뒤로 차서 푸시업 자세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발을 다시 스쿼트 자세로 가져오고 점프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한 달 만에 살 빠지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체중을 감량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오트밀과 과일, 닭가슴살과 샐러드, 구운 채소와 퀴노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매일 실천하시면 한 달 뒤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세 번째, 한 달보다 더 단기간에 살 뺄 수 있을까요? 한 달보다 더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몸의 근육량까지 줄어들 수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식단 조절과 함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근육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도 중요하며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고 난 이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이유.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 비법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피할 수 있죠. 다이어트 실패의 주요 원인은 무리한 목표 설정, 지속 불가능한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이어트 중간에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중간 정체기에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살이 쭉쭉 빠진다는 인슐린 저항성 다이어트가 뭐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저처럼 당뇨 전 단계까지 가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인슐린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어 혈당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힘에 부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제2형 당뇨병이 되는 거죠. 이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채소,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통곡물을 포함한 식단을 드셔야 합니다. 지켜주신다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 달에 16kg 빠진다는 서재걸 박사의 해독 주스. 서재걸 박사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해독 주스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주스의 주요 재료는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으며 해독 주스를 마실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주스는 다이어트와 함께 장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7번째, 66에서 44까지 빠진다는 다이어트 습관.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습관 변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물 많이 마시기, 식사 후 가벼운 산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결실을 가져옵니다. 또한 식사일기를 작성하여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찾아보세요. 8번째, 직장인이 10일간 4kg 빼는 방법.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은 직접 만든 저칼로리 도시락,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 그리고 퇴근 후 간단한 홈트레이닝을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10일간 4kg 감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을 해보세요. 저도 명상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명상이라 하니 추상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몸을 이완시키고 가까운 미래에 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시각화라고 하는 이 방법은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를 자극하여 생활 습관을 나도 모르게 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좋은 방법이니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9번째, 과학적으로 쉽게 살 빼는 핵심 습관.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이어트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지루하신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연한 것이 비법입니다. 이 당연한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신다면 당연하지 않은 미래가 다가올 거예요. 10번째, 의사가 알려주는 살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 다이어트 방법. 빅퀘스천 채널에 출연하신 박용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정성미 한의사는 살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요.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극단적인 다이어트 피하기.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이면 몸이 전략 모드로 바뀌어 오히려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2. 충분한 수면 취하기. 수면 부족은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3. 아침 식사하기. 아침에 대사량이 올라가므로 아침 식사를 통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따뜻한 물 마시기.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신진대사율이 12% 상승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주세요. 5. 꾸준한 운동.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욕 억제 성분을 발생시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6. 가공식품과 인공감미료 피하기. 가공식품은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특히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아스파탐은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10가지에 대해 자료를 찾아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혼자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 중 버피 테스트를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한 달 만에 살 빠지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기간에 살 빠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네 번째, 우리가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살이 쭉쭉 빠진다는 인슐린 저항성 다이어트의 핵심을 알아보았고요. 여섯 번째, 한 달 16kg 빠진다는 서재걸 박사의 해독 주스 레시피도 알아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66에서 44까지 빠지는 생활 속 다이어트 습관을 알아보았고요. 여덟 번째, 직장인이 10일간 4kg 빼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과학적으로 쉽게 살 빼는 핵심을 알아보았고요. 열 번째, 의사가 알려주는 살 빠지는 체질 다이어트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외에도 제가 49살까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운동 방법, 명상, 생활 습관, 영양제 섭취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시행착오 없이 쉽게 효과 보실 수 있게 전부 다 쪼개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짧은 시간만 하고도 옆구리 살이 빠지는지, 명상을 할 때 언제 하면 효과가 좋고 언제 하면 효과가 없는지, 운동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꿨을 때 내가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을 주는지, 영양제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먹었을 때 효과를 보고 무엇을 먹었을 때 돈만 날렸는지를 하나씩 쪼개어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떠먹여 드릴게요. 지금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한 번에 다 다루면 따라 하실 수 없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줄 때 효과 없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하나도 안 알려주고 시간만 때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을 하루에 10개 이상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은 정보를 때려 넣으면 하나도 안 넣은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쪼개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처럼 의지박약이신 분이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극복해내었던 방법을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